기는 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버릴 기. 그러니까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한다. 이런 구조. 그러니까 전 시간에 살폈던 똑같이 그렇죠. 이게 무술 일주에 토끼띠에 토끼띠에 그렇죠. 이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았고 거기는 이제 병진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정사시. 본인도 그 시가 이제 뭐 확실치는 않다 그래요. 본인이 처음에는 이제 병진시라고 얘기도 했다가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정사시로 이렇게 반명을 좀 했는데 그 구조가 이게 이제 무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인. 그러니까 요 구조하고 요 구조.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가 그 팔자가 여기는 병진이었잖아요. 병진이었으니까 관이 좀 강한 구조였고 여기도 관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관이 그렇게 강한 구조는 아니에요. 나이는 이제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그런 구조인데 이 사람은 지금 6월이니까 5월달 지난달이죠. 5월달에 감명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에서 회사에서 이직을 거의 이렇게 뭐 본인은 이제 내정을 하고 옮길 생각입니다. 옮길 생각인데 옮겨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옮겨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런 거를 상담할 단계는 아니었고 옮길 건데 옮겨서 괜찮겠는지 좋을 건지 사람의 그 궁금함과 좋게 잘 되려고 하는 거는 끝이 없어요. 그게 뭐 인지상정이겠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뭔가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것도 그건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전의 상황이 어땠었냐면 이 사람이 거기 표기해 놓은 것 같이 그냥 이제 비교적 대한민국의 그냥 보통 사람이고 50의 나이면 어쨌든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나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좀 성패 부침이 좀 있었어요. 요 경진대운에 본인 표현으로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40대겠죠. 지금 50이니까 30대 말, 30대 중후반, 40대 즈음에 굉장히 갑작스런 감당 못할 재물을 이렇게 한번 취하기도 했고 또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졌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계사 이모 계사 그러니까 그렇죠? 계사 임진 이럴 때 그러니까 요 경진대운의 임진 계사 갑오 그렇죠? 을미 뭐 이런 시절에 뭐 굉장히 재물적인 성취가 이제 좋았던 이런 구조인데 그 즈음 끝나갈 즈음에 이렇게 이제 병신 정유 이때부터는 이제 일이 좀 잘못돼 가지고 뭐 말로는 이제 사기성 이런 걸 좀 당했다라고 하는데 벌었던 거 다 재물을 이렇게 산실하고 기해 경자년 들어오면서부터 본인이 이제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파산 선고를 하고 한 5년 정도는 권토 중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교적 작년 정도부터는
작년 정도부터는 좀 서서히 이렇게 좀 뭔가 재기의 발판이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도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전기나 전자 이런 계통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응당 이제 그런 쪽으로는 뭐 직장 생활이나 자리매김을 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아르바이트성 뭐 이렇게 좀 파트타임성 뭐 이렇게 짧은 쪽을 이렇게 연관하면서 한때는 이 보험업도 했었습니다. 보험업도 이렇게 그때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재를 좀 취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죄사주잖아요, 그렇죠? 무죄사주고 그렇죠? 이제 그 무술기능으로 따지면 진사가 이제 공망인 거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원국에는 재성이 없어요. 원국에 재성이 없는 그런 구조고, 요거고 이제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그 전자 결제 대행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약간 신생 업종, 금융업종인데 또 다른 금융업종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카드사가 다 하는 건데 카드사가 메인으로 하는 거 말고 요즘 뭐 이렇게 휴대폰 소액 결제라든지 그것도 일환이거든요. 이거를 뭐 그 페이먼트 게이터라고 해가지고 PG사라고 PG사 뭐 이렇게 그 PG 사업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 업체나 업장에 카드 단말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래는 그게 카드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사용을 하면 거기 관련 부가적인 서비스를 사실은 카드사가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자 발송 서비스도 해주고 무슨 이벤트 당첨 서비스도 해주고 뭐 무슨 포인트 적립 뭐 관리도 해주고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원래는 카드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카드사에서 하청을 주는 거죠, 대행을. 총 발생할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어때요? 일정 부분을 포션을 거기한테 주고,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시스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전체 수수료 베이스에서 그거를 쉐어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는 뭔가 이렇게 영업조직도 갖고 뭐 이래서 약간 이게 그 수수료의 톱다운 방식 뭐 이렇게 이런 거죠. 그걸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또 비율대로.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매출을 뭐 크게 발생하는 대형 매장이나 업체가 있다. 그럼 그거를 자기 쪽 거를 크게 쓰게 하면 계속 그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평균 매출이 있으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 카드 매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에. 괜찮겠죠? 괜찮잖아요. 아니, 그런 업종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자기는 그냥 뭐 팔로우업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그걸 시스템에서 해주니까. 자기가 직접 손발 떼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안 해주는 거야.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지. 네,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 참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봤어요. 오랫동안 여러 번 상담을 했고, 이 사람의 이렇게 왜냐하면 병진이냐 정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 본인이 시가 명확치 않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이렇게, 배우자는 이런 유경 관련 업을 합니다. 이렇게 유치원 원장님, 관리 원장님을 이렇게 하세요. 하고,
본인은 지금은 이제 거의 이렇게 뭐 부채나 이런 걸 이렇게 다 탕감을 하고 얼마 안 남았대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상황의 이슈가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영업도 하면서 이렇게 조직에 속해가지고 이런 쪽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도 굉장히 그 사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자기가 페이를 받고 또 자기가 하는 것도 이렇게 인컴도 생기고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서 계속 쌓아 나가는데 이게 뭐 어느 시기가 리밋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카드 매출만 계속 발생을 하면 영원토록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지. 뭐 은퇴를 염려한다든지 뭐 고민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이럴 필요도 없고. 야, 잘만 되면 참 괜찮겠다. 참 희한한 그런 구조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단 어쨌든 이제 7월에는 옮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구조에 있는 부분하고 운이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건데 일단은 이 원국의 구조를 이제 살피면 격을 먼저 살피면 이제 신월의 무토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격을 월에서 보고 일간하고를 먼저 큰 환경적인 거를 살펴보는 거라면 무토일간이 항상 병화하고 간목하고 개수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시사철 사계절이 봐야 되는 이유와 원인은 다를지라도 무토의 본래의 소명이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거는 기토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생명체를 봐가지고 그 생명체를 품어서 키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토일간 자체를 놓고 보면 을목보다도 간목보다도 큰 목을 봐가지고 큰 목을 봐가지고 편관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봐서 그거를 포용하고 키우는 무토의 터전이잖아요, 일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의 터전이잖아요. 그거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들이 병화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월은 아직 축월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좀 한기가 있고 인목이 잘하려면 인중의 간목이 드러나도 되는 거고 대신에 병화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성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으로 보는 거하고 자연법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신월의 무토라고 하더라도 이제 토생금이잖아요, 그렇죠? 토생금이니까. 일간 에너지가 설기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간의 그 설기를 감당을 하려면, 그러니까 6월의 무토도 될 수 있고 신월의 무토도 될 수 있는데 똑같이 식상이지만 쓰임의 용도로 본다라고 하면 신월의 무토가 훨씬 쓰임의 레인지가 넓죠. 이게 이제 신중에는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생받는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성으로 보면 식신인 거고 그리고 신금은 중우장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유금은 경박단소의 모습인 거고, 그러니까 큰 어떤 완강한 원석의 이런 무겁고 크고 길고 뭐 이런 것들이 신금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식신의 기술적인 인자로 쓰는 거니까 무토가 어쨌든 월지라고 하는 직업의 환경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쨌든 내가 적극적으로 내 재주재능을 개입을 해서 쓴다라는 거지. 써서 이렇게 식신을 이루었는데 식신을 놓으면 항상 반복적이지만 식신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신하고 유금하고는 조금 갈래가 달라져요. 이렇게 하목하고 이렇게 동금하고가 용법은 다른데 나머지 삼행은 그러니까 이렇게 병정화하고 무기토하고 이렇게 임계수하고가 다른 거지. 다른데. 그러니까 하목하고 동금은 조우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신을 도식해도 된단 말이에요. 편인이나 정인으로 해도 괜찮은데 이런 경우 만약에 식신을 쓰는데 유금인 경우는 이게 상관 폐인이 되니까 격으로 역용에 맞는데 식신인 경우에는 이건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목일간이거나 금일간 여름에 목일간이거나 겨울에 금일간 아닌 다음에는
좀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 경우는 여기까지를 배제를 하면 요 신금은 어쨌든 연월에 관사를 혼잡한 형태로 일단은 보기 때문에 그렇죠? 식신으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금도 묘중에 그렇죠? 을목에 묘목 간목에 뿌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절제에 있어도 그래서 그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원국의 전 시간에 살펴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무인으로 놓여 있어가지고 인묘진으로 놓여 있어서 혼잡의 상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자체로 천간이 드러난 게 혼잡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혼잡의 상황은 똑같이 이렇게 전 시간에 이해했던 거랑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직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일정하거나 안정적이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혼잡을 식신으로는 제사를 하는데 이게 자평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사를 해서 성격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제살이 됐어도 이 관이 남는단 말이에요. 관이. 자, 이렇게 제관인식은 사길신이라고 하는 거죠. 길신은 대원칙이 순용의 원칙인 거고 정관도 길신이고 식신도 길신인데 금금목을 하는 형상이니까 역용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역용이. 그러니까 상관, 견관만큼 음량이 다르게끔 강하게 극이 되는 건 아니어도 기운 자체는 금금목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쓰는 기술이나 내가 쓰는 재능이 관을 극하게 되니까 흔히 말하는 일반적이고 연주에 있으니까 뚜렷한 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관을 안정적으로 제대로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상하고 관하고 식신하고 관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그냥 특수자가 붙어요. 특수자가. 그렇게 설명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안정적인 조직이나 이게 정관이니까 공무원성 조직이나 그런 데에 인연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한 번은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시주가 정사가 되면 이럴 때는 그렇죠? 이럴 때는 이 식신하고 요 식신은 길성이고 요 정편인도 길성인데 화극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화극금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역용의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원국의 상황이. 그래서 이 관하고 살하고 인성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일간 중심으로 봐서 관은 일간을 극하는 거고 식상은 이런 경우는 이제 유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신유술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상국이 결국은 일간이 이렇게 설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화인성을 쓰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을 그래서 운으로 보거나 운을 대입을 하거나 최종적인 거는 요 식신을 안 쓰고 식신을 안 쓰고 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인성으로 이렇게 해서 기식 취살의 형태로.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관살 혼잡이 돼 있고 이래서 직의 안정성. 이렇게 혼잡의 에너지가 많죠, 그렇죠? 이렇게 정사도 정편인으로 혼잡이 돼 있고, 그렇죠? 여기도 좀 혼잡이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 구조고 전편에서 살펴봤듯이 여기도 비교적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하고 내부적인 상황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금방 보이죠, 그렇죠? 금방 보이잖아요. 요 글자가 그렇죠. 이 글자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글자를 볼 때, 이건 묘신의 암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목화의 에너지가, 이것도 화의 고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화잖아요. 목화 에너지가 결국은 금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지에서는 비교적 이렇게 묘신의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금국목이 맞죠. 금국목이 맞는데 금 중심에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 목 중심에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힘의 세기를 판별하고 구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지금 요 신금이 이렇게 많은 화기들하고 목이 화의 세력에 가미가 돼서 이렇게 합으로 금의 동태가 이렇게 합절되어 있는, 합절되어 있는 거죠. 그런 형국인 거죠. 이런 형태. 그리고 요거는 그냥 방합이기도 한데 술하고 신은 사실은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그냥 방합이잖아요, 그렇죠? 술하고 신은. 그리고 미하고 신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무슨 우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술하고 해도 있고, 진하고 사도 있고, 미신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다음 계절을 움직여가는 이런 글자들. 물론 안에 이렇게 합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비교적 이제 이런 것들은 천문 있고 이게 라망 있고 하니까 딱딱 글자들이 이렇게 에너지에 이런 형상들이 드러나 있는데, 이런 글자들은 특별하게 에너지의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것들이 무슨 명리 용어 명칭으로 없어요. 없는데, 항상 이런 거를 원국에서 해석을 할 때는 세력 간에 세력의 어떤 배치로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지. 세력에. 그러니까 지금 요 구조에서는 요 신이 술하고 이렇게 월지하고 일지하고가 놓여져 있는데, 이건 그냥 방학으로 방금으로 신유술 맞아요. 맞는데 특별하게 무슨 관계가 없어. 안에 암합으로 정임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술토, 이걸 경금을 올리면 이게 경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술은 조토가 된단 말이에요, 조토. 그러니까 조한 토가 돼서 조토는 불생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금을 오히려 생하는 게 아니고 신중에 있는 임수나 신중에 있는 경금을 이렇게 좀 압박하는, 핍박하는, 그죠? 그런 구조. 이거를 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이거는 생극이, 아니 겉으로 보면 화토생 금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신금을 말라붙게 만든단 말이야. 미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토가 신금을 봤을 때도. 근데 그냥 둘만 뚜렷하게 놓였을 때는 어느 한쪽이 크게 작용한 경우는 없는데, 이미 지금 화생토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국이고, 또 이게 더 가세를 하는 거는 이렇게 사하고 신이 합을 한다라는 거지. 아니 사신 육합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합극을 해요. 자, 우리가 육합을 볼 때는, 자, 첫째 이렇게 그냥 그대로, 만약에 사신합 같은 경우는 육합 중에서도 합도 되고 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도 되고 형도 된다 얘기를 하고, 또 극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가 다 있죠. 왜냐하면 화극금의 모습이고, 육합의 모습이고, 또 그리고 인사신할 때 형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합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지. 자, 합의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신신사, 신유사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신하고 유가 있으면 서로 합이 돼서 처음에는 화극금이 되지만 누가 극을 받겠냐고, 누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극을 받는 거야.
신중의 임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